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 마른 비만 완치 훈련입니다. 마른 비만 좀 들어보셨죠? 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기에는 날씬해 보여요. 그런데 비만이에요. 이게 어쩐 일일까요? 이렇게 보이기에 날씬하면은 비만일 수가 없는데 이게 비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비만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걸 갖다가 아시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말랐다고 하더라도 비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비만의 정의는 바로 몸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몸 안에. 특히 이제 이 몸 안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 여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날씬한데 몸 안에 기름이 많죠.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보기에 날씬한데 한 부위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모습이 그렇긴 하죠. 이걸 이제 남자들은 마른 뱃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해요. 그러니까 날씬한데 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른 뱃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습을, 외모를 이제 말랐느냐, 뚱뚱하냐, 뭐 이걸 이제 결정하는 제일 쉬운 지표가 체질량 지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BMI,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 그래서 이게 이제 남자가 좀 다른데요. 남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날씬하다. 이게 어디냐면은 체질량 지수가 21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2 사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체중이 정상이다라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20에서 22. 여자는 1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8.5에서 20.5. 좀 다르죠. 여자들은 워낙에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19.5를 해야 이 모습이 이렇게 날씬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통하게 보이죠. 자,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정상이에요. 남자 20에서 22, 여자 18.5에서 20.5. 정상인데 몸 안에 기름이 많습니다. 지방이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지방이 얼마나 있냐, 이거 한번 재보셨죠? 병원에 가면은 뭐 아주 특별한 기계로 잽니다. 이제 덱사라고 하는 기계로 재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긴 한데요. 헬스클럽에 가도 이제 체지방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부정확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잴 수가 있죠. 이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잴 수 있는 체지방계는 굉장히 많은 그 수치를 보여줘요. 뭐 몸 안에 근육이 얼마고 뼈가 얼마고. 근데 사실은 다 유추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제일 정확하게, 그것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참조할 것이 이제 체지방률입니다. 내 몸 안에 기름이,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비만의 정의는 내 몸에 지방이 남자는 20% 이상, 여자는 25% 이상입니다. 네, 몸 안의 기름량이 전체 체중에 비해서 20% 이상, 여자는 25% 이상이죠. 이게 비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적정 지방은 얼마냐? 적정 지방은 남자는 15%, 여자는 20%입니다. 이 정도가 적정 지방이 되는 거죠. 자, 마른 비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도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안 괜찮은 게 있습니다. 안 괜찮은 게 뭐냐면은 부분 비만이 있다는 거죠. 아까 남자들은 마른 뱃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나왔는데 여자들은 지방이 많으면은 하체 비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체에 비해서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더 많은 지방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하체가 더 튼실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모의 문제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금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름이 많으면은 몸무게는 똑같은데 지방이 많으면은 뭐가 적겠어요? 나머지가 다 적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장기도 적죠. 네, 간도 작고 뭐 뇌도 작고, 네, 이렇게 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육과 뼈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은 근육과 뼈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근육과 뼈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허약하죠. 힘을 못 써요. 허약하죠. 그리고 이게 근육이 있고 이게 잘 발달돼야 균형도 잡히고 잘 넘어지다는데 잘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다치죠.
그리고 잘 보통으로 넘어졌는데 골절도 잘 돼요. 그러니까 뼈가 약하니까 보통으로 다쳐도 골절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 이런 일들이 없어요. 동물들은 뼈와 근육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튼튼한 거고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우리가 먹기를 더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지방이 더 많이 쌓여서 정말 내가 활동에 더 필요한 근육과 뼈가 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마른 비만에 대해서는 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을 해볼까요? 보통 생각하는 방법.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근육과 뼈가 부족하니까 근육과 뼈를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운동부터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동부터 막 해요. 네, 헬스클럽에 가고 또 헬스클럽에 가면은 당연히 트레이너들은 그걸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트레이너들 보면은 근육이 뭐 어마어마하죠. 또 뼈도 뭐 튼튼합니다. 네, 그걸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은 운동,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방법이죠. 네. 단백질 보충, 이것도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죠. 네, 근육과 뼈는, 근육은 뭐 거의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뼈도 이제 뼈의 그 딱딱한 부분은 이제 칼슘인데요. 이 딱딱한 부분이 침착되는 부분, 이건 역시 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네. 그러면은 뼈와 근육이 늘어난다. 이제 이게 이론인데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트레이너들은 그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되는 사람들은요,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이 적어가지고 운동을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 기력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머리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다 보면은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거나 아예 더 먹습니다. 네, 더 먹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하면은 이제 닭가슴살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 파우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더 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더 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비만을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은 체중은 그대로 두고 뼈와 근육만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뼈와 근육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마른 비만의 완치 훈련인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뼈와 근육으로 갈 것 같이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되지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흡수가 되고 몸에 축적이 되고 축적된 것이 다시 만약에 이제 근육을 만든다, 그러면 그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것이 근육으로 또는 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상식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뭐냐?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먼저 보충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먹기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어떻게 하느냐? 10% 덜 먹기, 그리고 10% 더 운동하기입니다. 순서만 바꿔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반복하냐면은 3개월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 먼저 하고 단백질 보충하는 거는 하다가 보통 10명 중에 1명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0% 덜 먹고 운동 10% 더 하기는 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0% 덜 먹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습관, 음식의 종류, 내가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되겠다,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되겠다, 기름을 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전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내가 현재 먹던 그대로, 식습관 그대로, 라면을 먹어도 좋고 다 좋은데 단지 어제 먹은 것보다
10%만 덜 먹는 겁니다. 네, 기억해서 어제 내가 그만큼 먹었지 오늘은 10%덜 먹기. 뭐 대충 한 숟갈 정도가 10%입니다. 내가 한 숟갈을 남기면은 어제보다 10%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오늘만큼 먹으면 되는 거죠. 계속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10% 줄이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고양을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처음엔 조금 덜 먹은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충분해져요. 처음엔 덜 먹은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가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10%덜 먹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줄이는 것 같잖아요. 네, 얼뜻 생각해 보면은 계속 줄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10%덜 먹기로 하면은 딱 내 몸이 쓰는 만큼 먹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우리가 정해서 먹으면은 네, 계속 덜 먹게 되는데 기억해서 어제 10%덜 먹기를 하면은 내 몸이 쓰는 만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운동을 말씀드릴게요. 운동도 이제 10% 더하기를 하는 건데요. 어제보다 10% 더하기인데 운동의 종류가 또 전혀 관계없습니다. 아까 음식의 종류가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헬스클럽에 가면은 전부 다 근육이니까 근육 운동을 해라. 뭐 역기를 들든지 하여튼 헬스클럽에 있는 운동의 대부분은 전부 다 근육 운동이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커집니다. 네, 그런데 꼭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육을 키우는 게 꼭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만 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요. 전신에 있는 내 모든 근육을 다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냥 더 중요한 거는요.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미 하고 있거나.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도 운동이세요. 네, 뭐 특별하게 뭘 꼭 해야만 운동이 된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걷기를 하고 있다. 뭐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운동이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장보기를 한다. 이것도 운동입니다. 내가 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온다. 이것도 운동이거든요. 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어제 한 것, 그게 운동이 됐던 활동이 됐던 오늘은 10%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운동 10% 더하기거든요. 근데 더해보면은 할만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10% 늘리기를 또 합니다. 예, 그런데 늘렸더니 힘들어. 그러면 약간 줄여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고 당기기.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계속 내가 하는 운동 또는 활동을 10% 늘리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 늘리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뭐 1km를 걸었다. 그러면은 오늘은 1km 하고 100m를 더하면은 10%를 늘린 거죠. 그러거나 내가 1km를 그대로, 그러니까 1000m를 그대로 가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30분에서 뭐 30분은 너무 긴가요? 하여튼 20분에서 18분으로 줄이면은 또 운동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간을 늘리거나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운동하는 강도를 늘리면 되는 거죠. 여성들이 이제 하체 비만이 많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체 비만은 주로 이제 지방이 하체에 더 많이 분포된 건데요. 그 외에도 근육이 더 많이 분포돼 있고 또는 이제 여성들이 잘 붓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 많이 하체 쪽으로 가 있고 이게 이제 하체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운동을 할 때 약간의 하체 비만이 있는 여성들은 운동을 할 때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하체를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에 더 많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근육을 더 만들면은 더 커지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하체에 있는 지방이 빠질 것 같은데 하체 운동을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근육대로 커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했을 때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체를 안 쓰는 게 하체 비만을 해결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체만 하거나 아니면은 전신을 쓰는데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을 쓰는데 하체를 꼭 쓰지는 않거든요. 주로 앉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 중에 상당 부분은 서서 하는 운동이 많아요. 또 하체 운동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체 비만인 여성들은 하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평소에 서 있고 걷기 이것도 이제 하체를 쓰는 활동이거든요. 이것도 줄이셔야 돼요. 이 마른 비만 완치 훈련을 할 동안은. 제일 좋은 운동은요, 사실은 물속 걷기라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이제 물이 내 몸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전혀 하체에 그 부하가 걸리질 않아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럼 수영하면 어떻게 하느냐? 수영은 발차기를 해야 되잖아요. 발차기를 하려면 하체 근육을 또 써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걷기도 이 하체를 쓰긴 하지만은 이 발차기보다는 덜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에 더 좋은 운동은 물속 걷기가 됩니다. 자, 10% 먹기 줄이기, 10% 운동 또는 활동 늘리기를 갖다가 일주일 정도 매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반복하느냐? 적어도 3개월을 하셔야 돼요. 3개월을. 처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네, 체중이 약간 줍니다. 근데 원래 이 목표는 뭐냐면 체중은 그대로 하고 지방을 뼈와 근육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줄 수가 있어요. 0.5kg 정도. 그러면 약간 수척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굴하지 마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절대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 뭐 변화가 있기는 해요. 0.5kg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방이 뼈로 또는 근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네, 그러면은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3개월을 반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네, 체지방률이 5 내지 10%가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지방량 중에서 3 내지 5kg의 지방이 뼈와 근육으로 3개월 만에 전환이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게 해도 다 됩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1차 목표는, 남자는 20% 미만까지 체지방률이, 여자는 체지방률이 25% 미만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다가 그래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적정 지방까지 가면 됩니다. 남자는 15%, 여자는 20%. 어떻습니까? 마른 비만 완치 훈련.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